주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오늘 취임 선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선출했던 많은 국가의 지도자분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깨어있는 주권자와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공복들을 잘 부려주시길 바랍니다. 210만 명 중에 하나인 내가 어떻게 부리느냐고요? 부리실 수 있습니다. 부리셔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지켜보고, 또한 시정과 군정과 모든 학교 행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는 좀 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농민 여러분, 현재의 농협이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신다면 또 다른 협동조합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농민 여러분,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해서 지역의 전통시장의 상품의 수준과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서 대형 유통자분과 우리는 함께 공생의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모든 출발은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해서 주권자로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21세기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세기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력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라는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라는 권력을 키우고 중앙으로 집권화된 국가를 빨리 만드는 나라가 20세기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고, 그 근대화의 늦은 나라는 식민지의 서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20세기까지 우리 국가 인류 역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의 본질은 똑똑한 지도자 하나 뽑아서 단결하는 것이 절대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참여를 통해서 타협을 하고 그 타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단결해내야 합니다. 이 단결해내는 국가 지도력을 만들 때라야만 21세기 국가의 모든 나라의 위기는 극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선 5기에 이어서 충남도정의 민선 6기를 이렇게 하려 합니다. 많은 도민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님? 여쭤보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쭉 그대로만요, 이렇게. 이대로 했던 것이 뭔데요? 그랬더니 어디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만 해요, 합리적으로. 예의 잘 지키고 그러면 돼요. 말 쉽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예. 먼저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부와 행정이 정파와 정당, 견해, 지역, 산업, 부문, 계층을 뛰어넘어 정부와 행정이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 공정한 지방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은 출세하면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말하던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한 맺힌 말이었습니다. 왜 억울하면 출세합니까?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던 국가 권력을 소유했던 출세를 했건 모든 그 공적 재산은 공정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번 대기업들도 그 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회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적 소유와 재산권은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형성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은 철저히 사회적인 가치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권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또한 내가 권력 잡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권력일 수 없습니다. 모든 가치는 공정이라고 하는 정의에 다 포섭되어야 합니다. 민선옥이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민주화운동과 좌파라고 불리어지는 386 정치인이 도지사가 됨으로써 도정이 얼마나 시끄러울까 염려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보니 사람 합리적으로 괜찮더라. 아마 이래서 저를 도지사를 한 번 더 하라고 시켜주신 거 아닐까요? 정의로운 사회, 우리말로 풀면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사회입니다.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사회는 그 시대마다 다양한 과제를 가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될 시대적 과제는 매 시기마다 달랐습니다. 지금 21세기 문턱에 있는 21세기의 초반에 있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정의의 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이든, 그것이 돈의 권력이든 사회적 지위의 권력이든 그 공정함에 정의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민선 6기는 공정함이라는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데 민선 5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민선 5기에 추진해왔던 삼농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통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우리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우리의 낙후지역이라고 흔히 말하는 도내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리의 도내의 균형 발전 특별학에 대한 지원 사업 등 모든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채택된 정책들입니다. 공정이라는 정의의 가치를 도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서 민선 6기에 충청남도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공정함과 신뢰라는 정의의 가치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의 문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시대를 뒤이어서 아시아가 대한민국의 교역과 무역 상대국의 절대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이제 서해안 시대, 환황의 경제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의 가치를 이끌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의 시대를 주도할 때라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는 빨리 평화로운 체제로 우리 스스로가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아시아의 모든 아시아 시민들을 향해서 아시아의 한 형제로서 아시아의 변형을 우리가 주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는 서해안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100년의 미래의 꿈을 향해서 민선 6기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해양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해양에 대한 전략이며 그 전략에 대한 미래의 도달점은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있습니다. 이 해양 전략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을 하구원 뚝으로 막아서 땅을 쓰고 물을 쓰고 임해 산업단지를 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해양의 가치는 이런 20세기식 관점에서 좀 더 넓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바다는 우리 생명의 출발지였고 우리의 모든 휴식과 생명의 보고입니다. 이 바다의 가치를 극대화시켜내는 일은 비단 우리의 산업적, 경제적 수요만 가지고 이 바다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양의 수산업, 생태, 관광, 그리고 임해산업을 중심으로 엮는 물류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의 서해안 비전 5개년 계획을 지난해 말에 완성한 바 있습니다. 이 수립한 5개년 계획을 민선 6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골자는 이러합니다. 해양과 항만의 물류 중심으로서 서해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국가가 미래의 새로운 창조 경제와 21세기의 경제적 번영을 주목하려 한다면 저는 국가의 정책 위반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서해안과 아시아에 주목합시다. 이 서해안과 아시아에 주목하기 위한 해양 전략으로서
충청남도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6대 무역항을 중심으로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 기반을 확충시키고 그동안 바다를 혹사시켰던 해양 개발을 새로운 생태 복원용으로 재탈바꿈시켜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는 271개의 하구원 뚝이 있습니다. 이 하구원 뚝은 육지에서 내린 빗물이 바다로 흘러서 바다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출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세기에 바보스럽게도 그것을 모두 뚝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는 하구원 안쪽에 있는 물은 썩어서 그 수질 관리한다고 돈을 쓰고, 하구원 바깥의 바다에는 고기가 멸종되니 치어를 방류하고 인공 어초를 띄우느라 수백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물질 문명의 개발이 20세기까지의 개발 철학이었습니다. 이 하구원 뚝을 새로운 해양 전략으로 뚫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기반공사 및 정부기관이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21세기의 해양의 새로운 가치, 21세기 대한민국 서해안의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더욱더 주목시켜서 충청남도의 서해안 시대를 만들려는 이 100년의 꿈을 민선 6기 동안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약속 말씀 올립니다. 또한 민선 5기에 진행시켰던 삼농정책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삼농정책을 3년 전에 강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그거 당장 성과내기 어려운데 왜 그런 주제를 들어서 다음에 재선해야 할 텐데 재선할 때 성과 뭐 있느냐고 물어본,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재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왜 그런 것을 정책 공약으로 내서 제1도정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 저에게 애정어린 그 많은 충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왠지 마음이 땡겨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행정은 시장의 실패 영역을 책임져야 합니다. 돈이 안 되면 시장은 안 합니다. 그럼 돈 안 되면 농업 안 할랍니까? 아무리 핸드폰을 많이 만들고 아무리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도 우리 밥새끼, 하루 밥새끼 먹어야 합니다. 그 소중한 밥새끼를 만드는 그 농업을, 그 농촌을 그 많은 열패감과 패배감과 자괴감에 휩싸인 많은 우리 농민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한테 제안합니다. 찔끔찔끔 농업보조금 쓰지 말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에 해당되어지는 전체의 생산 물량에 대해서 쌀을 예를 들면 1인당 연간 70kg씩 쌀을 먹습니다. 5천만 명 잡으면 57에 35, 350만 톤의 연간 소비량이 우리가 쌀 소비량입니다. 현재 우리 논 면적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 생산량은 390만 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무 수입량을 40만 톤 합치면 대략 1년에 30에서 70만 톤가량의 쌀이 남습니다. 이걸로 막걸리도 빚어 먹고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쌀이 식량 작업을 위해서라도 쌀 경지 면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주고 그 쌀 산업에 적절한 수의 노동력이 산업 인구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농업 직불금을 좀 더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농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을 흔들고 아무리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해도 현재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농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께 우루과이 라운드가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에 또 우루과이 라운드가 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농수축산물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농민 여러분께 제안했습니다.
이러려면 친환경 유기농으로 갑시다. 20세기까지의 증산혁신과 녹색혁명 방식의 농업으로는 이 산업발전의 미래를 개척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좀 더 높은 신뢰를 얻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농업산업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연순환 농법으로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농업혁신을 이루자라고 제안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니 농민들이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도지사님 이야기하는 대로 농사 내가 100번 지켰는데 내가 그거 져주면 팔아줄래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다시 한번 또 뛰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급식과 200인 이상의 140여 개 사장님들과 함께 우선 지역에 생산되는 먹거리를 의무적으로 직거래로 사달라고, 소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학교급식 전체와 도내에 있는 200인 이상 고용 144개 기업을 전체를 대상으로 로컬 푸드 시스템 내에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 지역에서 직거래되고 소비될 수 있는 협약식을 모두 체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그 학교의 학부형들이 자기 마을과 지역으로 돌아가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소비자도 분산되어 있고 생산자도 분산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자본을 가지고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비조직되어 있고 생산자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20세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 주식되어 있지 않는 소비자를 상대로 자본은 끊임없이 자본의 크기를 늘려서 시장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20세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을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양극화와 경제의 불황의 늪을 극복시킬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삼농혁신은 단순히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운동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21세기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충청남도의 삼농혁신은 충분히 도전과 모험의 값어치가 있고 그 기치 하에 충청남도 30만 우리 농업인들이 함께 이제 뜻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고 드릴 일이 몇 개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안 됩니다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한 2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바탕으로 환황해와 서해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주도하는 충청남도 도정, 삼농혁신을 통해서 20세기, 21세기에 오늘 전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와 분산되어 있는 생산자의 틀 내에서 마케팅이라는 자본의 힘만 존재하고 있는 현재 전 세계 자본주의의 이 치명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도전, 충청남도의 삼농혁신에 이어서 저는 끝으로 정부혁신의 길을 그동안 민선 5기 4년 동안 끊임없이 주창해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쭉 꾸준히 봐왔습니다. 모든 취임하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2가지입니다. 공무원들 기강을 확실히 잡아서 일 잘 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 기업하기 어려운 규제를 왕창 풀겠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 2가지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필요한 일은 필요한 일인가 봅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저는 그 선배 지도자분들의 국정 운영의 경험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도지사이든 대통령이든 주권자로부터 제가 위임받은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이끌어라. 저는 이것이 주권자분이 저한테 준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군기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안 될 때는 뭔가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분의 혁신에 있어서 몇 가지를 우리 공무원들과 지난 4년 동안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의 열정과 자기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독서를 먼저 했습니다. 책 많이 읽어야 성취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간에 3억 원 넘는 독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혹 걱정도 듣습니다. 봉급 잘 받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책까지 사주느냐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독서하는 길 외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제도의 가장 핵심, 조선시대 6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구품계의 계급제 하에서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는 그 순간 승진을 위해서 삽니다. 그분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구품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공무원의 계급제를 어떻게든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봤던 저 세월호의 분향소마저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야 열고 닫고 합니다. 이 수준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대통령도 대가 나서 국가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좀 알아서 하는 조직이 있어야 대통령도 국정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의 자기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며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꼬리가 잘리든 발이 잘리든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으로 또 되살아나는 저 도마뱀의 생명의 진실처럼 국가조직은 그렇게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국의 시군 우리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서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3년 동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현재의 아주 제한된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식 국가운영 체제 하에서라도 시군과 도가 자기 역할 분담을 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가장 유능한 지방정부로서 충남 도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가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에 계속되어야 될 민선 6기 도정의 정부 혁신의 길입니다. 이 길은 90년대 동선행전이 깨지고 나서 클린턴 정부에서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정부 혁신의 길을 외쳤지만 그 정부 혁신의 길은 두 가지 해법이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해법, 하나는 민관 협치로서의 해법입니다. 민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민과 함께하는 협치행정, 지방자치를 통해서 자치와 자율과 분권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국가운영으로서의 지방자치 행정체제로의 전환, 이것을 저는 충남형 정부혁신의 길로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왔고 앞으로 민선 6기 4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큰 틀에서 우리가 대한민국과 우리 충남 도정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서 정부 분야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의 농업 분야와 새로운 환황의 아시아 시대에 대한 우리 충남 도정의 큰 방향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민선 5기에 이 방향으로 추진해왔던 이 가치와 방향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 세우는 계획을 민선 6기에 실천해 보도록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민선 6기 충남도정 힘차게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간혹 마을에서 이렇게 사시다 보면 도지사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도민 여러분, 그때 눈 한번 질끈 감고 아니요,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니요, 그 사람 잘할게요, 이렇게 해주실래요? 어떤 경우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정파적 이익, 제가 다음번에 또 정치적인 제 욕심,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보는 이 도정과 정치인으로서의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께 어떠한 경우라도 저에 대한 사랑을, 그 손을, 그 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라, 안 놓으실 거라 믿습니다.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